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재혼을 하고 난 뒤 시어머니를 쫓아낸 일이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순박하고 착한 남편을 이용하는 시모. 그 못된 여자를 아픈 몸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처지로 만든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언니, 내가 아르바이트하는 꼬막집 가게 사장님 말이야. 딱 한 번만 만나보는 거 어때? 사람이 너무 좋고 착하고 순박하기까지 해서 보는 내가 좀 인연 맺어주고 싶어서 그래. 그렇게 좋은 남자면 네가 만나지 왜 날 소개해 주는데? 난 이미 남자친구 있는데 무슨 소리야. 와, 동생한테 진짜 관심 없구나? 나 몸 안 좋아져서 쉬고 있는 거 알면서 그러냐? 정말 관심이 있었으면 좋은 남자 소개해 준다고 할 때 냉큼 받았겠지? 그러니까 고깃집 일 오래 해서 탄내 맡고 그런 거 해롭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암만 집안 빚 갚는다고 해도 그렇지. 몸을 다 상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형부랑 괜히 이혼은 해가지고. 엄마나 아빠나 너까지 다 이혼하라고 하는데 그럼 그 인간을 참고 견디니? 바람 피워놓고 뻔뻔하게 위자료로 때우겠다는 그 인간 생각하면 앞으로 평생 남자 만나는 건 힘들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몸 적당히 돌보다가 식당 일하면서 늙어 죽는 거지.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정신 차려 언니. 이제 창창한 30대에 이혼 경력 한 번 있는 게 뭐 대수라고. 그리고 사장님 정말 좋은 사람이라니까? 얼굴도 좋고 품성도 좋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야. 꼬막은 또 얼마나 잘 만드시는데 장사를 길게 못해서 그렇지 이게 또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맛집이라니깐? 그런 사람이면 주변에서 내버려 두질 않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사정을 들어보라는 거 아냐. 우리 사장님 아직 결혼한 경력 없으시고 언니랑 나이도 동갑이야. 그런데 아픈 엄마 돌보는 것 때문에 일을 거의 일주일에 2, 3일은 쉬는 상황이거든. 2, 3일을 쉬면서 음식점이 유지가 되니? 그러니까 또 그런 중에도 힘든 일은 손수 도맡아 다 하시고 융통성은 없으셔서 냉동 꼬막 말고 항상 싱싱한 걸로 요리를 하시거든. 솔직히 그 시모 될 사람 나이도 있는 편이라고 하니까 속된 말로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잖아. 언니도 미래 생각해서 좋은 사람 잡아놔야지. 이건 무조건 대박 칠 수밖에 없는 저평가된 우량주 그 자체라니까? 됐어. 당장 내가 아픈 사람인데 무슨 간병을 하겠어. 그리고 솔직히 그런 생각으로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좀 속물적인 멘트 한 건 잊어버리고 사장님 제발 딱 한 번만 만나봐. 내 일생일대 소원이야. 응? 동생의 간절한 애원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만나보겠다고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개팅 날짜가 되었는데 이런 인연이 세상에 또 있나 싶더라고요. 동생의 권유로 만나 보기로 한 꼬막집 사장이 고등학교 때의 동창이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짝사랑을 했었던 사람이라 정말 신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세상 참 좁다. 어떻게 너를 여기서 또 다 보냐. 그러게 10년이 넘도록 못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신기하다. 너 고등학교 때 축구부 에이스였을 때 반 애들한테 인기 좀 있었던 건 기억하지? 공차던 애가 꼬막집 사장님이라니까 진짜 신기하네. 축구하다가 십자인대랑 발목을 크게 다친 일이 있었거든. 그 뒤로 축구는 접었어. 아,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네. 그래서 진로를 요리 쪽으로 도중에 틀게 된 거야? 돌아가신 아버지가 꼬막집을 원래 운영하고 있었거든. 어깨너머로 봐왔었던 게 있으니까. 아, 아버님이 돌아가셨구나. 나야 네 사정을 그동안 몰랐으니까. 미안. 처음부터 이런 무거운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내가 운동하다가 도중에 접고 군대 간 이후로 쭉 일만 하며 살다 보니 여자랑은 무슨 주제로 얘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너 좋아하는 연극 얘기할까? 내가 연극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 학교 축제 때 연극했었을 때 네가 주인공이었으니까. 난 그런 거 잘 모르는 편인데도 나름 재미있게 봤었거든. 요즘도 연극 같은 거 보고 그래? 요즘은 그냥 드라마 보는 정도지. 예전에 아빠가 사업으로 망하기 전에는 종종 가족끼리도 놀러 갔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빚 다 갚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말고 뭐? 걱정을 왜 해? 나랑 잘해보려고 마음먹고 소개팅 나온 거 아니었어? 너도 결혼할 상대 필요하다고 해서. 아, 맞아. 그랬었지. 그런데 솔직히 내가 미안해서 이 이야기는 없는 걸로 해야 할 것 같아. 네 동생이 하도 부탁을 해서 나오기는 했는데 내 사정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거든. 엄마는 몸 아파서 간병하고 있고 간병인도 가끔씩 쓰고는 있어서 월마다 나가는 가게 임대료 내는 걸로도 빠듯하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부치는 상황이고 아르바이트도 쓰고 있다 보니 수입은 날마다 줄어들고 있어. 하루에 3시간씩 자는데도 상황이 안 따라주니까 이대로면 그냥 가게고 뭐고 다 접고 원양어선이라도 타야 하나 싶을 정도거든. 그런데 또 그러면 엄마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걱정인데 이런 상황 알고 시집와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어떤 여자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어? 재용아, 솔직히 나도 너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누니까 좋거든. 이미 한번 실패한 결혼이라 앞으로 남자 안 만나겠다 생각했었는데 너라면 왠지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러는 건 어떨까? 결혼이니 뭐니 그런 문제 내려놓고 그냥 가끔씩 얼굴 보고 밥이나 먹으면서 서로 안부 정도 묻는 사이로 시작해보는 건? 너 부담 안 되게. 내가 어머님 밥도 차려드리고 간병하는 것도 도와줄게. 각자가 자신이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남을 지속하는 것이다 보니 대화 하나며 행동 하나에서도 아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운동을 했었던 사람인지라 가끔 지나칠 정도로 우직하거나 순박한 면이 있기는 해도 대화 역시 잘 통하고 마음이 맞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금방 끈끈한 사이가 되었고 결혼까지도 약속할 정도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심호될 사람의 반대 정도였는데요. 네가 앞으로 내 간병이를 도와주겠다고 척 봐도 비리비리한데 그게 가능하겠니? 제가 요리 일을 해서 은근히 손이 야무진 편이거든요. 그리고 아빠랑 엄마 편찮으실 때마다 돌봐드린 일도 많고요. 내 다리가 허리 디스크 수술한 이후부터 계속 안 좋아져서 절뚝거리기도 하고 일상이 여러모로 불편한 사람이다. 이런 상황에 네가 도와주겠다고 하니 솔직히 별로 믿음이 가질 않는구나. 엄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믿음이 안 간다니. 내 사정, 내 처지 다 알고서도 결혼해주겠다고 한 사람인데. 넌 가만히 있거라. 이런 중차대한 일을 엄마랑 상의도 없이 멋대로 결정하니? 누구 맘대로 결혼 소리란 말이냐. 네 아빠가 만약 안 돌아가셨어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처리했었을 거니? 어머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건 죄송해요. 그래도 믿고 맡겨주시면 열심히 해볼게요. 가게 일도 돕고 수발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한 마당에 무슨 어머님 소리니. 이렇게 친근한 척 구는 거 보니까 나 정도면 쉽사리 홀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본데. 단단히 착각을 했구나. 내가 배움은 짧아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네 수작질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다. 수작질이라뇨? 보아하니 나 어떻게든 말라죽인 다음에 우리 재용이랑 결혼해서 호의호식할 생각 아니니? 이미 한 번 결혼까지 했었다고 하던데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재용이랑 결혼하겠다는 것도 염치가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은 아닌 것 같아서 하는 얘기다. 엄마, 나 정말 이 사람 좋아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엄마한테 소개해 주는 거야. 이 사람을 못 믿는다는 건 나를 못 믿는다는 얘기랑 마찬가지라고. 아이고, 애를 어떻게 구워 삶았으면 효자로 소문난 우리 재용이가 벌써부터 이렇게 대든다니? 결혼하고 나면 우리 모자 사이를 또 어떻게 갈라놓을지 모르겠다. 걱정돼서라도 내가 이 결혼은 철저히 반대해야겠구나. 재용이 너 다른 애는 몰라도 절대 얘는 안 된다. 알겠니? 지금 내가 간병인구하고 재활임여약이며 들어갈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결혼이라니 말이나 되는 얘기니? 다 집어치우고 꼬막집 운영하면서 열심히 돈 모아서 엄마 좋은 요양시설에 보내줄 생각이나 좀 하거라. 엄마 돌보면서 내가 돈을 모을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해? 제발 현실적으로 얘기를 좀 해. 무턱대고 반대만 하는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하라고. 그냥 내가 느낌이 안 좋고 인연이 싫다는데 뭔 말이 맞니? 안 된다고 했으면 그냥 안 되는 줄 알고 때려치우라고. 남편과 저와의 결혼을 지독히도 반대하던 예비 시모. 만약 본인의 아들이 결혼을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상부상조할 수 있는 상황임이 분명했음에도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이 의아하기만 했었는데요. 동생을 통해 이야기를 듣게 되니 그 이유에 대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소문이 맞기는 맞나 보다. 소문이 맞다니 무슨 얘기야? 아니, 나도 같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라서 확실하진 않아. 그런데 언니가 겪은 일들 얘기를 들어보니 그 시모 될 사람이 왜 기를 쓰고 반대하는지 좀 납득이 가서. 왜 꼬막집 운영하시던 사장님 아버지 돌아가셨던 거 얘기했었잖아. 그러고 나서 네 형부한테 가게 물려줬고. 말만 들으면 이미 결혼한 줄 알겠네. 그 수모를 겪고 나서도 여전히 결혼할 생각인 거야? 사람이 착하잖니. 시모야 뭐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지만 화나 있는 나 그 뒤로도 쭉 달래주고 미안하다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실망하고 화를 내겠어. 그렇지? 그게 사장님 진짜 좋은 점이라니까? 하려던 얘기나 계속해봐. 사람 궁금하게 왜 말을 하다 말아. 아, 그래. 사장님, 아버님이 꼬막집 물려주시기 전에 사장님 엄마 쪽이랑 사장님이랑 가게 놓고 좀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 정확히는 사장님 엄마 쪽이 아픈 몸인데도 가게 물려받겠다고 고집을 부렸었대. 얘기만 들으면 무슨 남남인 것 같네. 아픈 몸으로 꼬막집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안 그래도 가끔씩 가게 와서 오만 꼬장 다 부리고 갈 때가 있는데 너무 성격이며 생긴 것도 딴판이라 가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야. 저거 100% 계모라서 그런 거라고. 사장님, 입으로 직접 말한 적은 없지만 오랫동안 일해왔었던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신뢰해도 되지 않겠어? 알겠어. 그런데 결혼을 반대하는 거랑은 또 무슨 상관인데? 언니, 전 남편. 아니, 그 쓰레기 같은 놈을 겪어보고도 이기적인 사람들 사고회로가 그렇게 파악이 안 가? 뻔하잖아. 언니랑 결혼하게 되면 본인이 찬밥 신세 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지. 막말로 사장님, 아버님이 연결고리인데 그게 끊어진 마당이면 남이나 다름없는 거 아냐? 그래도 지금이야 봉양을 받고 있다지만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더군다나 결혼까지 하고 나중에 애라도 생기면 더더욱 소홀해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 여기까지 생각이 닿았으면 결혼 반대하는 것도 당연하겠다 싶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자식이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면서 가게 운영하느라 그 고생을 하고 있고 간병 비며 간병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사람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니? 세상에 이기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언니 같은 사람은 소수인 거고, 계모도 친모처럼 간병하며 모시는 형부 정도는 아주 특이한 거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되지 않은 얘기였지만 동생의 말이 그럴듯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를 대하면서 느껴지는 노골적인 저기를 달리 설명할 수 있을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 될 사람에게 물어보니 이제까지도 연애의 회방을 놓아왔다며 순순히 계모인 사실까지도 수긍을 하더군요. 저와 결혼을 하고 싶지만 계모의 반대가 심한 데다 그런 사람을 감당하게 하자니 미안하다며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덕분에 저는 결심이 섰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재용아. 이런 내 사정 알면서도 하는 얘기야? 형편 좋을 때는 같이 하려다가 힘들다 싶으면 져버리는 건 사람으로서 할 짓 아니잖아. 더군다나 네 사정 완전히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어머님 문제야 내가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면 될 문제겠지. 우리가 본인한테 열심히 하려는 모습 보여주면 버림받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도 사라질 테고. 내가 너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미안하고 고맙네. 앞으로 정말 너한테 잘할게. 서로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뭐. 참, 결혼식도 그냥 없이 서로 세간살이만 합치는 쪽으로 하자. 뭐? 아니, 그래도 결혼식은 해야지. 네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는데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재용이 너만 괜찮다면 난 정말 안 해도 괜찮아. 나야 뭐 두 번째로 하는 거니까 사실 안 해도 상관없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결혼식 비용이며 이래저래 돈 나갈 거 걱정 때문에 결혼 반대한다는 콜록콜록. 어머님도 납득하시겠지? 병원에는 가봤어? 진짜 폐 쪽에 문제 있는 건 아니지? 검사 받아 보니까 나도 몸이 좀 약한 편이기도 하고 부모님부터가 기관지가 안 좋으시기도 해서 그런 거야. 챙겨 먹는 것도 대충 하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식당일 그만두면 건강도 더 회복되겠지? 결국 남편과 저는 결혼식도 없이 혼인신고로 맺어진 부부 사이가 되었는데요. 신혼집 대신 시모와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원래 하고 있었던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시모의 간병은 물론 집안일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생각했었던 것보다 몸이 그렇게까지 고달프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이 드는 것은 시모의 말로 인한 핍박이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였어요. 너는 왜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니? 가게 일은 안 하고 이 시모 말라 죽이려고 감시하자는 거냐? 어머님이 필요하신 수발 들어드리려 그러는 거죠. 그이야 가게 일로 바쁘니까 아쉽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어머님. 제가 금방 적응해서 불편함 없도록 해드릴게요. 콜록콜록. 네가 지금 이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불편하고 불쾌하기까지 하다. 생각을 해보거라. 아픈 환자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 그게 둘이어서야 되겠니? 너 계속 기침하면서 감기 기운 이 시모한테 옮기려는 수작질을 내가 참아주란 말이냐? 제가 몸이 좀 많이 허약한 편이라서. 그래도 아픈 사람 마음은 똑같은 아픔 있는 사람이 잘 안다잖아요. 병 종류야 다르지만 어머님 불편하신 거 10분 이해하고 있는 제가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어요? 이제 인정해주세요, 어머님. 일 없다. 재용이랑 당장 이혼하기 전까지 너를 내가 사람 취급할 일은 앞으로도 영영 없을 줄 알 거라. 뻔히 재산 노리고 들어온 게 훤히 보이는데 어디서 어머님 하면서 수작질이냐 수작질은? 솔직히 그의 재산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많이 모은 것도 없고 그동안 어머님 간병비로 다 나갔다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제가 무슨 재산을 노리고 시집을 왔겠어요. 지금 나를 탓하는 거니? 이 시험이 기강을 잡으려 드는 거냐?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말 조심해라, 말 조심. 어머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억울하게 사람을 몰아가시니까 드리는 얘기예요. 저는 정말 그이랑 잘해보고 싶고 어머님이랑도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결혼한 거예요. 제 뜻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 갑갑하시면 가끔씩은 제가 자리 비우든지 할게요. 이럽다. 내가 이 집을 비우는 게 차라리 맞지.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꼴 보기 싫은 쪽이 그냥 자리 뜨는 수밖에 없지 않겠냔 말이다. 내가 아프니 재용이한테 받은 간병 비용이나 내놓아 보거라. 그거 지금 나중에 어머님이 원하시는 좋은 요양병원 보내드리려고 모으는 중이라서요. 그래도 제가 간병인 못지않게 열심히 할 거니까 어머님도 많이 알려주세요. 돈을 내놓으라니까 왜 자꾸 딴소리니. 재용이한테 전화를 해서 내놓으라고 하든지 아님 네가 알아서 장만을 해오든지 하라는 얘기다. 애가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이러니까 이혼을 당하지. 콜록콜록. 어머님, 건강에 안 좋으니 너무 열내지 마세요. 그리고 폭언은 좀 적당히 해주시고요. 죄송하지만 저도 참는 데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 이 시모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구나. 미안한데 나도 너 같은 지병 있는 며느리 필요 없다. 이 집안에서 썩 꺼지거라. 어머님, 간병 비용 넉넉하게 남편한테 받아서 풍족하게 써오신 건 알겠는데 결국 그 돈 다 어머님 건강 위해서 쓰일 비용이잖아요. 그러니 조금만 너그럽게 생각해 주세요. 이러실수록 제가 드는 생각은 그동안 재활 비용이며 간병 비용이며 명목상으로 남편한테 받아서 다른 데 쓰셨나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내가 그럼 돈을 빼돌리기라도 했단 얘기니? 동생한테 들어보니까 남편 없을 때 가게도 종종 방문하셔서 밥도 편하게 먹었다면서요. 허리 다치고 다리도 안 좋으신 분이 그렇게 자주 돌아다니기 쉽지 않을 텐데 친구가 부르면 부르는 대로 나가시는 모습도 그간 자주 보이셨고요. 내가 그러질 않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다. 살다 살다 별소리를 다 듣는구나. 됐다. 네 간병 따위 필요 없으니까 내가 꺼지마. 오늘 당장에라도 짐을 싸야겠구나. 결혼까지 한마당에도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고 수발을 거부하는 시모는 가뜩이나 없는 형편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거주지를 장만했습니다. 제가 시모를 맡으면서 아끼게 된 간병 비용은 다시금 지출 항목에 포함이 되었고 월세까지 더해지니 남편이 하루하루 말라가는 게 눈이 보일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간 남편에게 들었던 것과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 느낄 정도로 시모는 건강하고 정정해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남편에게 간병 비용이랍시고 받아서 엄한데 써왔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부터 그러질 못하게 되자 심통을 부리고 다시금 집을 나간 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시모가 재활치료를 받으러 간다는 병원이 어딘지 나를 잡아 몰래 따라가 보았고 재활치료를 받는 게 아닌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시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따져봤자 발뺌을 할 게 뻔했기에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고 시모가 나갈 때마다 추적해봤더니 스크린 골프장도 모자라 비싼 레스토랑에 도박판까지 전전하는 식으로 아주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더군요. 어머님이 그동안 우리 속여왔었던 증거야. 재활병원 잘 다니고 있냐니까 얼버무리신 이유가 이거였고. 세상에. 엄마 그럼 지금 나한테 받은 돈으로 도박판까지 간 거야? 재활 치료한다고 한 달에 용돈 제외하고도 100만 원 넘게 받아가고 있었는데 그럼 이때까지 날 기만해 왔다고? 네가 큰 충격받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꼭 얘기를 해야겠다 싶었어. 골프며 도박장 드나드는 행동거지를 보니까 한두 번 이러신 게 아닌 모양이더라.
아니, 솔직히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던 얘기야. 나도 사람 좋다 소리 듣고 있지만 나 이용하려는 사람도 눈치채지 못할 바보는 아니니까. 단지 아빠가 엄마 꼭 지켜주고 돌봐주라고 유언을 남기신 것 때문에 그 말 하나 붙들며 살아왔는데 너무 배신이다, 이건. 어떻게 짐작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동안 어머님이 너한테 뭐 수상하게 여길 만한 말 같은 걸 또 했다고? 오래전부터 나한테 생명보험 같은 걸 잔뜩 들게 했었거든. 본인도 들었다면서 친한 사람이 꼭 들라고 해서 거절하기 힘들다는 말로 어떻게든 가입 권유를 하더라. 나는 그게 정말 우리 미래를 걱정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본인 건 은근슬쩍 해약을 했더라고. 따졌더니 본인이 죽길 바라냐면서 노발대발 소리 지르면서 얼버무리기만 하고.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엄마가 이랬던 거 한두 번이 아냐. 그때마다 많이 회의감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진짜 한계인 것 같네. 말은 그렇게 해도 또 매달려오면 어떡할 거야?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을 할 것 같지 않아? 이대로 버린다고 하면 맘 편하지도 않을 거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난 희망이 없이 살아왔었거든. 그냥 이대로 살다가 나든 엄마든 누가 하나가 죽어버리면 그제야 이 지옥 같은 생활이 끝날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네가 도와주니까 요즘 가게 일도 편해지고 희망이 생기니까 자꾸 나쁜 쪽으로만 마음이 기우는 것 같아서 말이야. 아무리 계모라도 자식이고 부모 관계인데 그래도 되나 싶고 그냥 내가 엄마를 버리고 싶고 편하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든 이유를 찾는 건 아닌가 싶어서. 나 연극부였던 건 알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유념해 두고 협조해줘. 저는 남편에게 대략적인 계획의 내용을 알려주고 시모의 본색을 드러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나 남편이 시모를 저버린다는 선택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남편 보고 시모가 돈이 필요로 할 때쯤 연락을 받지 말고 가게도 쉬라 얘기를 해두었죠. 예. 재용이가 왜 전화를 안 받니? 콜록콜록. 저도 그렇고 그이도 그렇고 몸이 많이 안 좋아서요, 어머님. 이걸 어떡하면 좋아요? 정말 큰일이에요. 기가 막혀서 설마 너한테 감기 옮은 거니? 너 정말 안 되겠구나.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기 전에 당장 내 아들 곁에서 꺼져, 이 망할 년아. 또 꺼지라고요? 그래, 차라리 잘 됐다. 나도 돈 노리고 결혼해서 어차피 지긋지긋하던 참이었거든. 꺼져줄게. 이 요망한 년,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런데 어떡하지? 남편 중환자실이거든. 얼른 와서 대기 간병해야 할 거야. 이 아줌마야. 뭐, 우리 애가 왜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음식 배달하다가 졸음운전을 했거든. 나도 밤새 응급실에서 정신없이 있다가 이제야 사정 들었는데 내장 다 박살나서 이제 가망도 없다더라. 2, 3일이면 죽는다던데. 댁 아들은 댁이 죽인 거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나 원망해봤자 소용없다? 그래, 하하하. 뭐야? 반응이 왜 이래? 설마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렇잖아도 가게 들려봤다. 애가 가게에도 없고 오토바이까지 안 보이길래 뭔가 했었거든. 그런데 이런 경사가 다 있었구나. 뭐? 경사?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 미쳤어? 지금 당신 아들이 죽게 생겼다고. 응, 알아. 그리고 사망 보험금 덕분에 나는 떼부자 되는 거고. 며느 아가, 네가 들려준 말들 하나같이 다 짜증나고 열받을 뿐이었는데 오늘은 내가 좀 기분이 좋구나. 이 악마 같은 년. 당신 진짜 쓰레기구나? 아들이 죽을 마당이라는데 지금 보험금 얘기를 하는 거야? 어휴, 재용이가 또 이렇게 가기 전에 이 엄마한테 선물을 다 주고 정말 착한 아들이지 뭐니. 아이고, 내 인생에
또 이렇게 벼뜰 날이 오는구나. 하하하하. 어휴, 이 미친년. 당신 생각대로 잘 풀릴 것 같지? 정말 실망. 아니, 더 실망할 것도 없다. 당신 같은 쓰레기한테 날린 내 시간이며 노력이 너무 아깝네. 이게 뭐니? 재용이 너 살아있는 거니? 어머님이 남편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서프라이즈로 몰래카메라 해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 주시니 너무 고맙네요. 재용아, 이거 다 오해다. 난 사실 네가 살아있을 거라고 당연히 믿었지. 그런데 며느리가 너무 속을 긁으니까 나도 모르게 헛말들이 튀어나온 것뿐이야. 아, 그러셔? 그동안 나한테 간병 비용이며 재활비며 이것저것 받아 처먹던 건 그것까지도 설마 없던 일로 치려는 건 아니지? 예, 내가 몸이 안 좋은 건 사실이잖니. 그런데 재활 말고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운동을 했었던 것뿐이야. 어머머, 이 미친 아줌마야. 스크린 골프야 그렇다 쳐도 대체 도박판에서 무슨 운동을 한다는 거야. 넌 닥치지 못해. 재용아, 전연이 다 꾸민 일이다. 나는 정말 잘못이 없어. 내가 정말 몸 아프고 멀쩡한 곳 하나 없는 건 사실이란 말이야. 그러든가 말든가. 당신 인생은 이제 앞으로 알아서 살아. 예, 나 가족도 하나 없고 불쌍한 처지인 거 모르니 내가 엄마를 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욕해. 그게 진짜 엄마라면 그렇겠지. 계모든 친엄마든 상관없이 엄마라고 떳떳하게 불릴 수 있는 사람이면 말이야. 고소를 하든지 때를 쓰든지 마음대로 해봐. 난 앞으로 당신 신경 안 쓰고 집사람한테만 헌신할 테니까. 아이고 세상에, 저 못된 년 꼬드김에 홀랑 넘어가서 엄마를 버리려 드는 거니? 내가 빌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렴. 이 엄마가 정말 진심으로 빌고 있잖니. 어미한테 피눈물 흘리면 니들이 행복할 것 같니? 응, 재용아. 차라리 고맙다. 그렇지?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주니까 더 버리기 쉽잖아. 맞아. 이제 진짜 미련 없을 것 같아. 재용아, 내가 네 엄마다.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던 시모는 결국 남편과 댁에서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저를 인정했더라면 착한 남편에게서 평생 부양받으며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본인의 그릇된 생각으로 인해 파멸을 맞이하고 말았죠. 나중에 듣자 하니 걷는 것은 물론 대소변 보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정도로 허리며 다리가 완전히 상태가 악화되었다더군요. 하지만 아픈 몸으로 재활은커녕 놀러만 다닌 것으로 인한 자업자득인지라 불쌍하기는커녕 고소하기만 하네요. 시모를 내쫓아낸 이후로 저는 남편과 최근에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했었던 결혼이지만 시모라는 큰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어 앞으로는 가게 운영은 물론 가정까지도 화목할 거라 기대하고 있어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찬아, 너 또 방에 틀어박혀 있지? 그렇게 컴퓨터만 붙잡고 있지 말고 알바라도 구해봐 좀. 예, 답장 좀 해봐. 뭐야 엄마, 어차피 같은 집에 있는데 메시지는 왜 보내? 방에 가면 네가 화내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잖아. 엄마가 이렇게 배려해주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별일도 아닌데 메시지 좀 보내지 마. 그리고 지금 마감일 임박했거든? 집중 좀 하자. 마감일은 무슨? 어차피 게임 기간 한정 이벤트인가 뭔가 그런 거겠지. 그런 거 아니야. 하여튼 갑자기 일을 덜컥 그만두더니 집에만 틀어박혀가지고. 엄마, 내가 몇 번이나 말해. 회사 다니면서 썼던 소설로 상을 받아서 소설가로 데뷔했다고.
지금은 글로 밥 벌어먹을 수 있을 정도고 회사 일이랑 병행하기 힘들어서 퇴직한 거라니까. 내가 낸 책도 보여줬잖아. 그 책 작가 이름이 다르던데? 그건 필명이지. 참나, 아주 소설을 쓰고 있네. 취미랑 일은 확실히 구분해야지. 취미가 일이 된 거라니까. 엄마도 이제 이해 좀 해줘.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 계속 집에 돈도 보내주고 있잖아. 퇴직금 조금씩 나눠서 보내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귀중한 돈 다 떨어지기 전에 얼른 직장인 알아봐. 엄마, 좀 변명은 듣기 싫다. 어쨌든 마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 좀 방해하지 말아줘. 기간은 딱 한 달이야. 그 후에도 이렇게 백수같이 살면 나한테도 다 생각이 있어. 알았지? 예찬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뭔데? 나 지금 외출 중인 거 알잖아. 하여튼 집에 틀어박혀 탱자탱자 놀더니 이번에는 외박에다가 싸돌아다니기나 하고. 오늘은 서울 출판사에서 미팅이 있다고 했잖아. 오전 약속이라서 전날에 미리 올라간 거야. 아이고, 또 소설 쓰고 있네. 진짜 소설 쓰는 거 맞다니까? 나 지금 인세 받으면서 먹고 살고 있다고. 그래, 그건 됐고 너 마침 외박 잘했다. 잘했다니? 이제 집에 들어오지 마. 뭐? 한 달 전에 말했잖아. 한 달 내에 취직 못하면 엄마도 생각이 있다고. 뭐? 그래서 집에서 쫓아내는 거야? 너무 갑작스럽잖아. 뭘 갑작스러워. 네가 배짱이처럼 탱자탱자 놀기나 하니까 그렇지. 아니, 집을 나간다고 해도 이사할 준비도 안 됐는데. 네 방에 있는 물건은 싹 다 정리했다. 뭐? 정리했다니. 네 방에 있던 건 싹 다 버렸다고. 뭐? 그럼 내 컴퓨터랑 소설 자료도 다 버렸어? 당연하지. 엄마, 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그런 게 있으니까 네가 자꾸 정신 못 차리고 현실 도피나 하는 거 아니야? 나 일 컴퓨터로 한단 말이야. 소설 쓰려고 수집한 자료도 엄청 많다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정신 못 차리고 망상에 빠져서 소설이나 쓰는 아들을 둔 부모 심정을 네가 알기는 하니? 나 진짜 소설가 맞다니까. 그만 좀 해. 현관 비밀번호도 바꿨으니까 집에 못 들어올 거야. 엄마 이러는 거 아빠도 알아? 당연하지. 아빠도 같은 의견이야. 나이를 30이나 먹은 놈이 부모 등골 좀 그만 빨고 독립하란다. 그래? 아빠도 그랬다고? 나랑 아빠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널 집에서 쫓아내기로 했어. 부모한테 얹혀서 백수로 살려면 다시는 집에 오지 마. 그럼 연애 끊자는 거지? 뭐? 엄마 말대로 나가줄게. 다시는 보지 말자. 편집자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아, 작가님, 오늘 미팅 수고 많으셨어요. 집필은 잘 되시나요? 아, 그게요. 무슨 일 있으세요? 사실 본가에서 쫓겨났어요. 네?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소설가라는 걸 믿지 않으시거든요. 세상에, 그러셨어요? 아무리 설명드려도 거짓말로 받아들이고 취직 안 할 거면 집에서 나가라면서 제가 외출 중일 때 컴퓨터랑 소설 자료를 전부 버리셨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작가님. 아, 노트북은 가져와서 집필 중이던 원고는 무사해요. 아, 그래요?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도 작가님 갑자기 쫓겨나셨다니 지금 묵을 곳이 마땅치 않으신 거 아니에요? 우선 오늘은 비즈니스 호텔에 묵으려고 하는데 서둘러서 집을 구해야죠. 가전제품이나 가구도 구입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작가님 사정을 고려해서 스케줄 조정해보겠습니다. 민폐 끼쳐서 죄송합니다. 아, 작가님. 네? 마침 이제 곧 신간도 발표할 예정이고 사인회를 하는 건 어떨까요? 네? 사인회요? 독자님들과 만나는 자리죠. 사인회를 열면 작가님 부모님께서도 믿어주실지도 몰라요. 아, 그렇군요. 저도 작가님 부모님께 설명드려볼게요. 그리고 작가님의 인지도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소식을 접하게 되실 수도 있고요. 늦든 이르든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겠네요. 그럼 일단은 집을 먼저 구해야겠네요. 편집부랑 가까운 곳이라도 괜찮으시면 제가 아는 부동산에 연락드려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일단 오늘 밤은 푹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찬아, 오랜만이다. 누구세요? 어머, 얘도 참. 네 엄마를 몰라봐? 그래서라니. 계속 연락이 없어서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니?
잘 지내니? 밥은 잘 먹고 있고? 그렇게 매몰차게 내쫓아놓고 그런 걱정은 왜 해? 어쩔 수 없었잖니. 그래도 다행이다. 뭐가? 마음 독하게 먹고 쫓아내길 잘했어. 뭐? 우리 아들 정말로 소설가가 됐잖니. 어떻게 알았어? 우리 옆집 아들내미가 네 팬이라더라. 아, 저번 달 사인회에서 봤는데. 그래, 걔한테 듣고 깜짝 놀랬어. 대단하네 우리 아들. 아주 자랑스러워. 그렇게 강하게 나가 보람이 있었네. 무슨 말이야? 내가 소설가가 된 건 3년 전이거든? 뭐? 3년 전이라고? 너 그땐 아직 회사 다닐 때잖니. 회사 일이랑 소설 집필을 병행하고 있었어. 근데 소설 일이 점점 더 잘 풀리길래 그거 하나만으로도 먹고 살기 충분할 것 같아서 회사를 그만둔 거야. 어머, 그랬구나.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하지. 골백 번은 말했어. 근데 내 말을 망상으로 치부한 건 엄마잖아. 어머, 그랬나? 근데 좋은 게 좋은 거지. 소설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 엄마도 잔소리 안 할게. 먹고 살 수 있는 건 애진작에 그랬어. 그런데도 엄마는 날 쫓아냈잖아. 뭐 그래. 근데 너 집에는 언제 올 거니? 뭐?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 올 거니? 엄마는 평일이나 주말 언제든지 다 좋아. 아니면 아예 집에 들어와서 살아도 되고. 내가 왜? 어머, 왜냐니? 집을 나가면 언젠가는 돌아와야지. 쫓아낸 건 엄마잖아.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도 그랬고. 아니, 그건 다 우리 아들 잘 되라고 엄마가 마음을 독하게 먹고 채찍질한 거지. 나 잘 되라고? 내 컴퓨터랑 자료를 싹 다 버려놓고서는 그때 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애먹었는지 알아? 내 사정을 알고 편집부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소설도 다 망쳤을 거야. 거기다 편집부 사람이 엄마한테 전화했을 때도 망상증 아들 거짓말에 어울려줄 생각 없다면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뚝 끊어버렸다며? 아니, 그건 그래, 사인할 기회를 얻으려고 그랬지. 사인? 네가 소설가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가 너무 기뻐서 친구랑 이웃들한테 자랑했거든. 뭐? 아빠도 회사에서 자랑하고 다녔대. 근데 다들 사인 좀 얻어달라고 난리지 뭐니? 다 해서 50장 정도 되는데. 50장? 어때? 자기 인기도 실감하고 좋지? 그러니까 주말까지 사인 50장 좀 보내주렴. 네 책에 친필 사인을 해서 보내줘도 괜찮고. 왜 엄마 멋대로 그런 부탁을 들어줘? 뭐? 내가 넙죽해줄 줄 알았어? 아니, 50장 정도는 금방 하잖니. 양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50장이 좋긴 뭐가 좋아? 편집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사인 요청 들어와도 거절하라고 그랬어. 아니, 가족 부탁도 못 들어줘? 가족이라고? 내 얘기를 들어주기는커녕 회사 안 다닌다고 기생충 백수 취급이나 하던 당신들이? 아니, 그게 심지어는 내 방의 물건들도 멋대로 버렸잖아. 이제서야 내 말을 믿어주는 줄 알았더니 우월감에 차서 양심도 없이 사인 50장 부탁받았으니까 나더러 사인이라 하라 이거야? 이런 몰상식한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아니, 예찬아, 당신 좋을 때만 가족 들먹이지 마. 근데 이미 사인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거절했다고 해. 소설가 됐다는 아들을 망상증 환자 취급한 데다가 소설 자료를 몽땅 버리고 집에서 내쫓는 바람에 아들한테 조련당해서 사인 못 받아준다고 말하든가. 뭐? 아니, 그럼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 후에도 부모님한테 끈질기게 연락이 오길래 연락처를 전부 차단했어요. 출판사에도 전화를 한 모양인데 제 사정을 알고 있던 편집부가 잘 대처해줬답니다. 이제 포기한 줄 알았건만 결국 제 사인을 못 받은 엄마는 자기가 직접 사인을 해서 제가 한 것처럼 나눠줬고, 가짜 사인인 게 밝혀진 것과 더불어 저한테 저질렀던 만행들도 함께 소문이 났다고 해요. 덕분에 친척들한테도 거하게 욕을 먹었다네요. 그리고 그 소문이 회사까지 퍼진 탓에 아빠는 결국 일을 그만뒀다는데 뭐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죠. 저는 그냥 앞으로 제 인생 열심히 살려고요.